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 사태가 재보선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시기는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LH 사태 관련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이제 1차 조사 결과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현재 정부 합수본을 중심으로 2차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원님의 지역구 울산 지역의 이제 민심이나 또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부의 1차 조사는 사실은 셀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LH라는 곳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또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또 출자를 하고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토부와 LH를 전수조사한 후에 투기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도 수사해야 되고 자금 추적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투기 사건의 특성상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찰을 배제하고 합수본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민심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불신만 더 높인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투기사본 수사협력단 설치로 마치 대규모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지난 15일 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내용을 보면 검찰은 그냥 경찰 수사에 협력이나 하라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투입과는 전혀 다른 구색 맞추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2명 전원 국회의원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또 동의를 했고 또 정부와 여당은 즉시 검찰 수사를 맡기고 동시에 또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검찰 수사 투입 그리고 이제 여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LH 직원들 투기가 확인이 되면 땅을 강제로 처분시키고 또 앞으로 이제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런 그 정부의 대응과 또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를 너무 늦게 하셨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국민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과를 좀 빨리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제 처분을 통해서 투기 수익을 전부를 환수한다는 그러한 입장은 정말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관련 법에 따르면 비밀을 이용을 해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하게 될 경우 수사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또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고 또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이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매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중요한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삭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LH 본사에서는 네.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답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 자료를 삭제하고 또 증거를 인멸한 그러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LH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을 때 깡통이었다 합니다. 깡통.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나 그리고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증거 인멸을 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본인이나 가족 명의 아니고는 지인이나 친척 그리고 이제 법인 명의 그리고 차명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세무서, 국세청 같은 그러한 기관들도 다 같이 동원해서 이런 매입 자금을 추적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단일화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러한 선거입니다. 선거 비용만 해도 571억 원 정도의 우리 국민의 혈세로 또다시 이제 선거를 치러지는데 여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은 정치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단일화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필승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여부와 또 본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나 대선에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지금처럼 반헌법, 반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함께 되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단일화에 반대하는 그 후보야말로 역사적으로 큰 역적 내지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해서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의 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또 현재 분위기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서울시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민의 혈세가 또 낭비하는데 이제는 부산 시민들이 이제 속진 않겠다 하는 이제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박영준 후보 캠프를 이제 방문해서 많은 이제 전략 회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왔었는데 저도 이제 부산에 사는 친구들, 지인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이제 터무니없는 문제들은 정말 네거티브가 오히려 반문재인 반민주당의 그러한 부산 민심을 더욱더 이제 정복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똥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정말 목불인결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이 지는 쪽에서 항상 써오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또 인물론에서나 정책에서도 이제 열세이니까 아마 그런 이제 네거티브 방법을 택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과거팔이나 물타기가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은 넘어가기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이제 뭐 좀 분분해서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립니다. 원래 당초는 19일까지 단일화를 내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투표용지 프린트가 되는 30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 최대 뭐 4월 2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아마 여론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저는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 내일과 모레 네, 네. 여론조사로 네.
그 후보를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번 합니다. 주까지 예. 결정을 내야 된다. 거기에서 더 이제 단일화에 소극적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이제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아주 죄인 취급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 부울경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전체에 경제 생활권을 통합하자 이런 그 메가시티를 이제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결의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메가시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메가시티는 인구 한 1,000만 정도의 도시를 이제 통칭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동남권 전체 인구로 보면은 이제 울산이 120만, 네. 부산이 400만, 이제 경남이 한 350만 정도 돼서 한 9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배경은 메타시티죠? 예, 메타시티 네. 수도권이 한 2,500만 정도가 되는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또 위한 것으로 울산, 부산, 창원을 또 잇는 그러한 대도시권의 그러한 연계뿐만 아니라 또 김해와 양산, 밀양 등의 주변 도시를 연계한 한편 지역 간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생활, 문화, 행정 공동체 등의 개념으로 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동남권의 범위를 더 넓혀서 호남의 남부권까지 아우르는 구상을 하고 있고 2050년에서 2100년까지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여와 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또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짧게 하나 드려볼게요. 가덕도 신공항이 문제, 울산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짚어주시죠.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이니까 당연히 부산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은 울산과 부산, 경남이 아우러져서 앞서 이야기했던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도 큰 그런 구십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LH 사태 그리고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